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동영 모의고사 6회입니다. 자, 동영 모의고사는 여러분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면 되고요. 여러분 교재 문제 읽기 때문에 바로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의 핵심은 뭐냐? 네, 함수 또는 프로시저에 해당하는 연산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문제인데요. 정답은 메서드입니다. 메서드다라는 것은 이제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클래스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게 객체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객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임이다 그러면 얘의 체력은 얼마인가, 뭐 가지고 있는 주문력은 얼마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속성이다라고 그러고, 메서드다 그러면 이 객체가 하는 거, 뛰기, 뭐 회전하다, 뭐 찌르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메서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입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기술 명칭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시각적으로 식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비싼 렌즈로 예쁜 사진을 찍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캡처하거나 복사해서 이걸 가져가죠. 네, 복사를 해서 가져가는 거죠. 얘는 이제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이미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복사를 해가면서 겉에 아무런 표시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사를 했는데 실제로는 뭐 여기 나무가 있다. 그럼 나무 열매 이 조그만 데다가 정말로 작게 꽃인 줄 알았는데 그걸 확대 해봤더니 저작자가 뭔가를 여기다 뭐 적어 놓은 거예요. 뭐 시리얼 넘버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됐을 때 이걸 제시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A는 저작권에 위배된 사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 거의 안 보이겠죠. 안 보이게 표시해 주는 거 워터 마킹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9, 6, 7, 3, 5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버블 정렬을 하겠습니다. 1단계를 거치면 보글보글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정렬하는 방식이 버블 정렬이죠. 비교해서 작은 것을 왼쪽에 두는 겁니다.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두도록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예쁘게 써본다면 6, 7, 3, 5, 9다라고 하는 거고 얘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비교해서 작은 게 왼쪽에 오도록.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오도록.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오도록. 그럼 이제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또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오도록. 비교해서 작은 걸 왼쪽에 오도록 해주는 거죠. 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해서 왼쪽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는 몇 단계를 물어봤어요? 패스 3을 물어봤죠. 네, 그래서 얘는 3, 5, 6, 7, 9가 되는군요.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12, 10, 자, 4, 1, 3, 4, 2, 1, 4, 1, 3, 2, 4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개의 페이지 프레임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3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이냐? FIFO다 그랬습니다.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는 방이죠. 여기가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방에 먼저 들어온 것을 먼저 내보낸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 1이 있어요. 네, 그 다음에 1이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왔어요.
자, 페이지 부재를 하라게 페이지 폴트 구한 걸 우리가 써줘야 되겠군요. 자, 1이 있는 상태에서 2가 그대로 오죠. 1이 있는 상태, 2가 있는 상태, 이제 0이 이렇게 들어오면 되죠. 페이지 부재. 새로 들어온 건 페이지 부재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여기를 다 찾는데 4가 들어와야 되네요. 누군가를 내보내야 되겠죠. 자, 이 방 안에 누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1이 제일 먼저 들어왔죠. 그래서 1을 내보내고 4가 들어옵니다. 페이지 부재 일어났죠? 다시 또 1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가장 먼저 들어와 있는 2를 내보내고 1이 들어오게 되는군요. 자, 3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4, 1, 0. 0을 내보내야 되겠군요. 그러면 4, 1, 3이 돼서 또 페이지 부재죠. 4를 참조합니다. 그대로 오면 되죠. 2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4, 1, 3이니까 4, 1, 3이니까 4를 내보내야 되겠군요. 그 다음에 1이 들어온대요. 그대로 있으면 되죠. 자, 4가 들어온대요. 2, 1, 3이니까 4가 들어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페이지 부재. 1이 들어온대요. 2, 4, 3. 3을 내보내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페이지 부재 일어나죠. 좀 많이 발생하는군요. 이제 3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2, 4, 1. 얘를 내보내고 들어옵니다. 페이지 부재. 2가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3, 4, 1. 여기가 내보내고 들어와 줘야 되겠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가 들어온대요. 그러면 3, 2, 1. 2를 내보내고 4가 들어와야 되는군요. 페이지 부재 일어났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번. 페이지 부재는 12번 일어났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자, 이런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을 경우 그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 A1이 있고 A2, A3, A4, A5가 있군요. 정확하게 써볼게요. A2에는 지금 어떤 데이터가 적어져 있냐면 한국, 다음에 대한민국 이렇게 적어져 있죠. 다음에 여기는 이제 분기, 수익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 수익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 다음에 아름다운 설악산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면은 MID 하고 나서 A5, 하고 나서 서치 B다라고 그랬죠. A1, A5 더하기 5, 3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게 뭐냐라는 걸 살펴볼게요. A1, A5에서 A1은 몇 번째 있느냐? 아름다운 설악산에서 A1 공백이 있죠. 공백 몇 번째 있어요? 1번에 있죠. 그래서 1 더하기 5는 6이 되는군요. 미드 함수라는 것은 뭐죠? A5에 가가지고 6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시오. 자, 그러면 A5에 가서 6번째 글자를 이제 찾습니다. 그러면 1, 2, 3, 4, 5,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6번째에서 세 글자를 가져오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설악산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2번 볼까요? replace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A5, search. search B에 한 그랬습니다. 한. A2,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죠? A2에서 한이 몇 번째 있냐를 찾겠습니다. A2에 가면 한은 몇 번째 있습니까? 바로 이제 첫 번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여기가 이제 1이 되는 것이고, replace A5에 가가지고 첫 번째부터 5글자를 공백으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글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모두 공백 없는 걸로 해주세요 라는 거니까 남는 것은 뭐만 남아요? 설악산만 남는군요. 자, 다음입니다. mid 하고 나서 A2 하고 나서 search B
A4, A3, 컴마 2 그랬어요. A3에 가가지고 A4랑 똑같은 것은 몇 번째 있느냐. 그런데 이제 서치 B는 어때요? 한글은 두 자리 차지합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여섯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섯 번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6이 된다 그거죠. 그래서 A2에서 여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시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가져오시오. 그럼 어때요? 민국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replace 하고 나서 A3 하고 나서 자, 여기가 네, search B 하고 나서 A4, A3, 컴마 2, 그 다음에 명세서예요. 이렇게. 자, 여기는 이제 아까 앞에서 했죠. A3에서 A4랑 같은 것은 몇 번째 있느냐? 이게 이제 6이었죠. 그러면 replace는 A3에 가가지고 여섯 번째에서 두 글자를 이제 명세서로 바꿔주세요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replace의 여섯 번째를 찾아갑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기죠. 네. 네, 여기를 명세서로 바꿔달라. 그러니까 원래 있는 글자 그대로 놔두고 이제 공백이죠. 솔직히 공백을 명세서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분기, 수익, 명세서 자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EDI다 라고 그랬는데 EDI는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표준 문서를 EDI다 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A라는 기업에서 이제 서류가 있고 B라는 기업에서 서류가 있는데 문서를 이제 통일시키자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문서가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에 자기 회사에서 또 다른 편집을 하지 않고 표준화된 문서를 네, 사용하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OSI에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간에 표준화된 양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7번입니다. 네. 001 1 0 1을 받았는데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대요. 자, 번호 붙여볼게요. 1, 2, 3, 4, 자, 5, 6, 7이고요. 해밍 코드에서 이제 페리티 자리는 2의 0승 1, 2, 4, 8이죠. 페리티 1, 페리티 2, 1, 2, 4, 8 이렇게 되는 거죠. 페리티 1은 어디를 검사하는 거요? 1, 3, 5, 7을 검사하죠. 써볼까요? 0, 1, 0, 1 짝수계가 되어 있군요. 짝수 방식이 어때요? 맞았죠. 맞았을 때는 이제 0을 쓰는 거고요. 페리티 2번입니다. 그래서 2번, 3번, 2, 3 두 칸 띄고 6, 7을 하는 거죠. 2, 3은 0, 1, 6은 1, 1이 되는 거죠. 짝수계여야 되는데 얘가 홀수계가 되었군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래서 틀렸을 때는 우리가 1을 쓰는 거예요. 1 틀렸습니다. 자, 페리티 3는 4, 5, 6, 7을 검사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4가 1, 0, 1, 1 어때요? 네, 홀수겠죠. 짝수계여야 되는데 틀렸죠. 틀렸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긋는 거죠. 자, 순서를 적을 때는 P3, P2, P1 순서대로 적어주면 1, 1, 0이 돼요. 자, 이걸 십진수로 바꾸겠습니다. 1의 자리, 2의 자리, 4의 자리 얼마죠? 6. 여섯 번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얘가 틀렸으니까 얘를 똑바로 쓰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을 네, 00, 11, 00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정답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이제 1번에 보면 로킹 기법이다 그랬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락 기법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뭐 레코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락을 잠궈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하나만 사용할 수가 있게 한 사람만 사용할 수 있게 사용을 다 하고 나면 이제 풀어주는 그런 기법이 있고
다음에 이제 타임 스태프 기법이 있습니다. 타임 스태프 기법은 타임 시간이다 그거죠. 그래서 데이터에 접근한 시간을 미리 지정을 해주고 그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데이터에 접근해서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만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착 상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순서를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네, 지금 주어진 것이 D, E, C, A, G, B, H, F다라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게 후인식으로 표시했을 때 이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끝에 지금 F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근노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지금 F가 존재를 했고요.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은 근노드 왼쪽에는 노드가 몇 개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4개는 F를 중심으로 왼쪽이다. 이거는 F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본다면 이것의 또 근노드는 뭐겠습니까? A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A가 이렇게 왼쪽에 오게 되는 거고 얘는 오른쪽의 근노드가 뭡니까? H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여기서 근노드는 H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의 왼쪽에 지금 3개가 있죠. 그럼 이 3개 중에서 자, 또 이거 3개 중에 근노드는 뭐예요? 바로 이제 C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C고 왼쪽에 D가 있고 E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제 G, B, H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으니까 이걸 후위식으로 표기하려면 뭐겠습니까? 자, 여기에 뭐가 와야 되나요? G가 와야 되죠. 여기에 B가 와야 되죠. 그래야지 이게 구현이 되는 거죠. G, B, H 됐죠. 그럼 이걸 이제 총 써보면 A, 여기에 C, 그 다음에 D, E, H 밑에,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G 이렇게 최종적인 게 나오죠. 자, 이거를 이제 다시 전위식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전위식으로 표현을 할까요? 네, 그러면 근노드, 다음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주면 되죠. 자, 이걸 근노드로 바꿉니다. HC가 되는 거죠. AC가 되는 거죠. AC.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전위식으로 바꿉니다. HB가 되는 거죠. HB.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바꿉니다. 그러면 C, D, E가 되는 거죠. C, D, E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때죠? B, G가 되는군요. 이렇게요. 네, 그러면 F, A, C, D, E, H, B, G.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살펴볼까요? 최소 비용 친장 트리를 구할 거고 프림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자라고 그랬고 시작 노드가 4번이고 5번째로 선택되는 간선을 구하세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번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볼까요? 0번, 1번, 5번, 4번. 지금 여기가 4번이 있습니다. 유심히 잘 보세요. 자, 3번, 2번, 6번 이렇게 있고요. 선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느냐?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값을 볼까요? 네, 값 얼마인지 4번, 얘는 7번, 3번, 8번, 5번, 6번, 1번, 5번, 3번, 4번 이렇게 있군요. 자, 4번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정점 4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값이 적은 거, 가중치가 적은 걸 선택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예요? 5, 8, 6, 4, 3 중에서 가장 가중치가 적은 건 이거군요. 그래서 지금 4에서 6을 연결을 했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연결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와 6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값이 작은 걸 찾으세요. 5, 8, 6, 그 다음에 5, 4 그랬더니 4죠, 4. 그러면 이제 여기를 연결한 거죠.
그래서 6에서 5로 연결을 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4, 6, 5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가장 작은 걸 찾아요. 3도 있고 8도 있고 5도 있고 7도 있고 6도 있고 5도 있어요. 그랬더니 3이 연결되겠죠? 그래서 0번으로 연결합니다. 세 번째 연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은 어딘가요? 4, 7 가장 작은 걸 찾으세요. 자, 여기 보면 4가 있습니다. 4. 4보다 더 작은 거 있나요? 없죠. 그러면 4를 연결을 하죠. 네, 1과 연결합니다. 네 번째로 연결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찾아보세요. 작은 값 찾으세요. 5가 있는데 여기서 5를 연결하면 사이클이 형성돼 버리니까 안 되죠. 여기에 있는 5를 연결을 해야 되겠군요. 라는 거죠. 이렇게. 자, 6번에서 네, 3번으로 연결된 게 지금 5번째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네, 마저 해볼까요?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연결하나요? 1이 있군요. 1. 자,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건요. 3번에서 네, 2번으로 연결된 게 6번째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연결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번입니다. 네, 자,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A 더하기 B가 120만 원이다 그러죠? 120만 원이다. 네. 그리고 어찌 수식을 거치고 나서 네, A 더하기 B를 하면 12만 원, 120만 원이다. 공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군요. 이렇게. 자,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잭션의 특성. ACID 생각나나요? ACID. A는 뭐죠? 원자성이다 라는 거죠. 원자성. 완벽하게 수행하거나 전혀 수행되지 않아야 된다. 일관성, 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격리성. 자, 연산의 중간 결과는 다른 트랜잭션이 접근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속성. 트랜잭션의 실행이 성공이 되면 그 결과는 이제 영속적으로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네. 자, SQL 명령어가 되고요. 한번 명령어를 보겠습니다. 그랜트, 일단 우리가 정리를 해볼게요. 네, 그랜트는 여러분이 어떤 명령어죠? 네, 권한을 부여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보크는 무슨 명령어죠? 네, 주어진 권한을 다시 취소하겠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select는 뭐 하는 거죠? 검색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insert는 이제 삽입하다라는 뜻이고 delete는 네,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문이라는 사람이 그랜트 권한을 부여를 했는데 어떤 권한을 했냐면 select 검색하는 권한, 그 다음에 insert 삽입하는 권한, delete 삭제하는 권한을 줬어요. R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에게? 정에게. 그럼 정은 검색하는 기능, 삽입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에게도 줬죠. 리도 검색하는 기능, 삽입하는 기능,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랜트 옵션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준 거예요. 그래서 정이 권한을 부여를 했습니다. 검색하고 네, 삽입할 수 있는 권한을 최한테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정이 최한테 권한을 부여를 한 거죠. 자, 이제 리보크 했습니다. 리보크 권한을 취소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리가 데이터를 삭제하는 권한을 이렇게 취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리는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줄에 정에게 권한 취소를 한 거죠. 정에게 어떤 권한 취소냐? insert 삽입할 수 있는 권한 없애버렸고 삭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애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캐시케이드가 붙었죠. 그래서 정의 부여한 삽입과 삭제 권한도 취소를 시켜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일단 1번 조건을 보세요. 채는 검색할 수가 있다. 채는 검색 기능은 살아있죠. 두 번째, 정은 투표를 삽입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삽입하는 기능 살아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자, 무는 투표를 삭제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무는 테이블에 대한 관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모두 가능하죠. 다음에 리는 테이블 R에 대한 삽입하는 기능을 부여할 수가 있다. 자, 리는 삽입하는 기능은 지금 살아있죠. 이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직접 사상을 이용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직접 사상이란 정해진 자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지금 인덱스 자리가 0번부터 7번까지가 있죠. 그래서 8로 나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8로 나는 나머지로 들어가겠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100, 010을 부르고 111, 000을 부르고 10, 10, 10, 그 다음에 110, 110, 111, 000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이제 0부터 7까지를 나타내려면 이제 3개의 비트가 있으면 되죠. 그래서 자, 이 부분이 이제 나머지가 이제 얼마 나왔느냐를 이제 나타내고요. 앞에 있는 이 3개의 비트가 바로 이제 남은 3개가 태그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10진수로 바꾸면 34가 되고, 자, 여기서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4, 8에 32, 나머지가 2가 나왔어요. 그래서 2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거기에 태그가 100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56이 되고,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8, 7에 56, 나머지가 0이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고, 이때 태그가 111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10진수로 바꾸면 42가 되고, 나누기 8을 하면은 이제 나머지가 2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2번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때의 태그가 101이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54가 되고,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이제 6이 나오고, 6번 자리에 들어가고, 그때 태그는 110이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는 56이 되고, 나누기 8을 하게 되면, 나머지가 0이죠. 그래서 그때의 태기는 111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을 잘 찾을 수가 있겠죠. 기억, 니은, 디귿 들어갈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4단계 파이프라인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4단계다 라고 그랬고 파이프라인이다. 파이프라인이 없는 것은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데 파이프라인이 있는 것은 하나의 명령어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겹쳐서 진행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4단계로 쪼개는데 어떤 4단계로 쪼갤까? 제일 먼저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죠. 명령어를 가져와요. 명령어가 무슨 뜻일까? 해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오퍼랜드를 가져오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자, 이걸 이제 몇 초로 할 거냐? 가장 긴 시간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딱 여러분이 세탁기가 있었을 때 세탁, 헹굼, 탈수 그게 똑같은 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인출해도 그다음에 오퍼랜드 가져오기 실행 이 과정이 시간이 완전히 똑같다라는 보장은 못하죠. 똑같지 못했을 때 가장 긴 시간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이프라인을 수행하지 않을 때보다 실행 속도는 4배 이상이가 아니라 최대 4배가 되겠습니다. 네, 3번이 틀렸고 명령 인출 시 이전의 명령어가 수행한 결과 값과 의존관계가 있을 경우 파이프라인 스토리 발생하게 된다. 의존관계는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A, B라는 명령어와 C라는 명령어가 지금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고 1분 1초도 안 되고 동시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C의 결과값이 있어야지만이 B의 결과값이 있어야지만이 C를 실행한다. 그런 일이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이제 의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이 발생이 되면 파이프라인이 진행되기 힘듭니다. 이럴 때는 뭐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기법 등도 있지요. 네, 하여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네, SRT 방식이다 라고 그랬고 SRT는 뭐죠? 실행 시간이 더 짧은 것은 언제든지 제어권을 넘겨주는 선점연 방식입니다. 지금 들어올 게 P1, P2, P3, P4가 있고 서비스 해야 되는 시간이 7, 4, 2, 5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간대를 한번 쭉 그려 놓고요. 0, 1, 2, 3인 시점에 P1, 2, 3이 지금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P1이 0인 시점에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 1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하는 거죠. 쳐다봤더니 나보다 우선권이 높은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6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P2한테 제어권을 넘겨줍니다. P2가 쭉쭉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2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하는 거죠. 봤더니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죠. 네, 그러면 얘는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P3가 진행을 합니다. 3인 시점에서 누가 똑똑하는데 봤더니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낮은 거죠. 그래서 무시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인 시점에 시작을 했으니까 몇 인 시점에서 끝나죠? 4인 시점에서 P3는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4인 시점에서 이제 둘러봅니다. 이제 6, 3, 5 중에서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P2한테 넘겨줘야죠. 네, 여기서부터는 자, 3인 시점까지 모두 하니까 7인 시점에서 끝나게 되죠. 자, 얘도 오케이 했어요. 그럼 이제 P1과 P4가 남았는데 P4한테 이제 넘겨주게 되죠. 네, 그래서 12인 시점까지 모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P1한테 넘겨줘서 P1이 18인 시점에 모두 이제 마무리가 되겠군요. 자, 대기 시간을 구해 보겠습니다. P1을 얼마나 그렸을까? 자, 0인 시점에 들어와서 이제 바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가 1인 시점에서 쉬었죠. 네. 그래서 얼만큼 쉬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었죠. 1부터 12까지. 그래서 네, 처음엔 0이었는데 그 다음 11만큼 쉬었죠. 자, P2는 1인 시점에서 바로 진행을 하다가 2인 시점에서 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쉬었어요? 4까지 쉬었죠. 그래서 처음엔 0이었는데 자, 2만큼 쉬었죠. 2부터 4까지니까 2만큼 쉰 거죠. 자, P3는 들어오자마자 바로 진행하고 끝났어요. 자, P4는요. 3에서 들어왔지만 언제 시작했어요? 7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4만큼 기다린 거죠. 그래서 4분의 11 더하기 2 더하기 4를 해주면 4.25가 되는군요. 됐죠? 네, 그래서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16번에서는 지금 뭐를 보여줬냐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익스트림 프로그램이다 라고 한다면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요구사항이 시시각각 변동이 심한 경우에 적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발생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이제 실천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의 이제 핵심은 수시로 발생하는 이제 고객의 요구 사항을
해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은 스토리 카드에 기록이 되고 릴리즈마다 스토리의 상대적 우선순위가 결정이 된다. 기능이 구현되기 이전부터 그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동화된 단위 시험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한다. 현재의 요구사항과 미래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그러는데 고객의 요구사항이 수시로 발생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미래의 요구사항까지 충족을 한다. 좀 말이 안 되죠. 얘는 현재의 요구사항만 만족시키기 위해서 충분한 설계를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4번입니다. 모든 개발자들이 전체 코드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집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개발자 누구든지 어떤 코드라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번입니다. 네. 자, 이 문제 UML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핵심을 보면은 시스템의 동작을 정형화하고 객체들 간의 메시지 교환을 시각화해서 나타납니다. 객체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나타내는 동적 다이아그램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뭐가 되냐면 바로 순차 다이아그램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있는 use case 다이아그램은 어떤 겁니까? 네, 사용자 사례 다이아그램이죠. 그래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용자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을 도식화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은 장난감을 만질 때 세 가지만 말하시오. 전원을 켭니다. 동작 단추를 누릅니다. 네, 전원을 끕니다. 이제 이런 사용자 중심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다이아그램이다 라고 있죠. 클래스 다이아그램은 시스템에 대한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다이아그램이다 라고 있죠. 상태 다이아그램은 이제 어떤 상태의 변화에 초점을 두는 거죠. 세탁 중이다, 건조 중이다, 헹굼 중이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네, 18번입니다. 네, CPU 클럭 펄스, 클럭 주파수가 5GHz다. 그 말은 뭐예요? 1초에 5GB번 얘네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1초 동안에. 이 한 번 일어난 시간은 얼마냐? 한 번 일어나는 것은 5GB분의 1초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얘는 5분의 1 곱하기 기가분의 1초고 킬로, 메가, 기가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이니까 얘는 5분의 1은 0.2죠.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간을 1초로 봤을 때 밀리, 마이크로, 나노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그래서 얘는 0.2 나노세컨드다. 이 하나의 시간은 0.2 나노세컨드다. 그런데 평균 실행 클럭 수가 CPU가 2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명령어 실행을 할 때 이거 2개가 필요하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명령어를 수행하는 데는 0.4 나노세컨드가 걸린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명령어가 1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떠세요? 자, 세 자리 끊겠습니다. 나노에서 세 자리 끊으니까 어때요? 마이크로로 넘어갔죠. 그래서 얘는 자, 0.4에 마이크로 세컨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보면 LBS에 대해서 나왔죠. 위치 기반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해가지고 근처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마트 카드가 있습니다. 네, 카드 내에 CPU와 메모리를 내장하고 있어가지고 카드 내에 정보에 대한 저장, 처리가 가능하다. 세 번째 VoIP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통신용 패킷으로 변환해서 전송해 주는 거죠. 그래서 보이스가 되고 IP 하면 이제 인터넷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죠. 자, 네 번째 텔레매틱스다라고 있습니다. 네, 달리는 차나 지하철 안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이제 텔레매틱스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을 말을 하냐면 자, 무선 통신과 GPS가 이제 기술적으로 결합이 돼 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이 자동차에 대한 위치 정보라든지 뭐 안전 운전에 관련된 거 금융 서비스를 받는다든지 예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실시간 도로 상황, 주행 관련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을 하고 또 가장 가까운 주소는 어딘지, 지금 휘발유 가격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안내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네, 시언어가 되겠고 출력 결과 무엇이냐라고 그랬는데 지금 INTA 33이 무슨 뜻이에요? 삼행삼렬에 행렬이 만들어져 있다, 배열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삼행삼렬을 우리가 그려볼까요? 행이 3개고 열이 3개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넣겠습니다. 11, 22, 22군요. 22, 33 됐죠? 줄 바꿔서 44, 55, 66 됐죠? 77, 88, 99 이렇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출력할 때 %d 하고 나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의 대표적인 이름이 뭔가요? 바로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의미합니까? A에다가 시작 주소에 1을 더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가 되고 얘가 A 더하기 1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있는 값이 무엇이냐? 2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네, A2라고만 써 행렬 같이 있어야 되는데 행만 나와 있죠. 행의 시작 지점이에요. 이게 0행, 얘가 1행, 얘가 2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A2다, 2행이다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요. 2행의 처음 값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뭐가 적어져 있느냐? 77이 적어져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